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또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너가 정말 게임이 하고 싶은 거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참을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부모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얘가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런다. 일부러 하지 말라면 더 한다.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좋게 말하면 왜 안 듣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이렇게 한 번 말해서 듣지 않는 우리 아이들, 여러 번 알면서 반복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알면서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아이에게 화내는 건 훈육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알고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화 안 내고 싶은데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예. 아이가 내 말을 따랐으면 하는, 아이가 빨리 이제는 잤으면 하는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그 반복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냐? 아이는 정말 그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정말 그 무언가가 하기 싫거나 너무너무 놀고 싶거나 너무너무 자기 싫거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고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는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조절이 안 돼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스포츠 채널로 말도 안 하고 돌려버리면 어때요? 화나죠? 화나겠죠? 예. 근데 화가 크게 나면 날수록 뭘 의미할까요? 나는 그 드라마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원하고 내가 기다리던 거기 때문에 더 크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좋게 말했는데 듣지 않는 건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좋게 말하는데 굳이 좋아하는 걸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여러 가지 나열한 이유들 안에는 아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뭐예요? 그 아이의 욕구에 집중해서 대화를 시작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자꾸 같은 문제로 훈육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훈육을 할 때 아이의 반응이 공격적이거나 더 크게 울거나 긴 시간 울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 욕구가 이것에 대해서 큰 거구나. 이거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아이의 이런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든지 엄마를 자극하려고 일부러 경쟁 구도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그런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부모님이랑 대립구도에서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조차도 뭐냐? 내가 자기 싫으니까, 내가 양치하기 싫으니까, 내가 숙제하기 싫으니까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자꾸 아이가 엄마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 특히 너 도대체 몇 번을 말하니 엄마가.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한 게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난 그게 싫다는 거죠. 넌 아는 애가 그러니?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조절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님 스스로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화내는 쪽으로 훈육이 갈 수밖에 없다. 감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본능적으로.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자꾸 그 이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화를 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끌어줘야 되는 자녀를 바라볼 때는 어떠냐? 아이도 본능적으로 놀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간식만 먹고 싶고 이런 욕구를 우리가 끌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가 못돼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영상 보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어때요? 내가 힘내야지, 우리 아이 이해해야지 하다가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면은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좋아지기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그 욕구 본능에 충실해서 내가 간식 단 거 많이 먹고 싶어 이렇게 가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빵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도대체 너 몇 번을 말하니 엄마가? 너는 알면서도 그러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더 하네?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훈육과 멀어지는 대화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행동을 할 때 이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알면서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듣네?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일부러 더 하네? 아,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좋게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아, 쟤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다른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고 다른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뭐야? 싸우자는 거죠. 나는 저 사람 얼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져도 아쉽지 않은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자녀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서로 멀어지는 상호작용보다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식이면 간식, 형제관계면 형제관계, 학습이면 학습, 이런 그 각각의 상황별로 우리가 대화들을 배워서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훈육들은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육을 했는데 뒤돌아섰는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부여잡으려고 해도 좀 해도 이건 너무하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예요? 아, 얘가 정말 힘들구나. 그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 공감하기보다 문제 상황에서는 욕구 읽어주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이 욕구를 읽어줘도 어쨌든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훈육이 한 차례 끝났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제가 앞서 부모님들한테 설명했던 그 내용을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또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너가 정말 게임이 하고 싶은 거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참을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이가 2번, 3번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럼 너 엄마가 도대체 몇 번 말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2번, 3번, 여러 번 말해도 멈추지 못할 정도로 게임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할 만큼 인형놀이가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이제 욕구 읽어주기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얘가 못하네 이건데, 거기에다가 아이의 입장을 넣어서 얘기해주는 거죠. 엄마가 2번, 3번 말했는데도 네가 멈추지 못할 만큼 너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구나, 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까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이게 하고 싶다는 거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존중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엄마도 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게임하기를 원한다. 엄마도 너가 간식을 많이 먹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예 차단할 건 아니라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마약 같은 거고 이게 막 성인물 영상이에요. 이제 이런 거면은 우리가 완전히 차단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게임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거고, 간식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간식 아예 안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허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간식을 항상 주고 싶고 맛있는 간식을 주고 싶고 너가 즐겁게 게임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자, 거기에서 끝나고 그냥 허용만 해주면 안 되죠. 언제나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한계를 알려주고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아이가 조절을 못할 때는 엄마는 너한테 게임을 해주고 싶었어.
나는 너가 즐겁게 게임하는 게 좋아.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통제의 관점으로 가면은 뭔가 이 마지막인 것 같잖아요. 영원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지금은 아니야. 여기서 더 할 수는 없어. 이런 한계를 정해주지만 언제 또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 나눠줘야 됩니다. 또는 지금도 조금 허용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항상 저는 훈육은 통제가 아니고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이면 더 좋은데 오늘의 전제는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이가 안 들었고 그 다음에 훈육을 했는데도 또 아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는 훈육이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한계점은 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 게임도 끝이 있고 간식도 끝이 있다. 뭐 배 터지게 계속 뭐 죽을 순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돼? 내일 다시 시작되잖아요. 지금만 멈출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이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다음날 또 때를 쓸지언정 그 날은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전혀 이런 대화들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와 부모님의 신뢰 관계가 아직은 두텁지가 않은 거예요. 애착 이런 걸 떠나서 문제 상황에서 부모님이 해결해 준 경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부모님이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냐 보다 통제하는 사람으로 아이가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계속 반복하면서 어려워하는 문제가 게임이다. 그러면 그 게임을 엄마가 먼저 아이한테 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가. 근데 대부분은 잘 안 하죠. 왜냐면은 하는 게 싫으니까 조절하길 바라고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항상 내가 끈질기게 요구해야지만 얻거나 또는 내가 하고 있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눈치를 보면서 끝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내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줘도 아이가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알려주고 다음을 기약하기 통하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을 아이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먼저 제안하면서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가 게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간식을 많이 허용해주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가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 번 말해도 안 듣는 아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더 하는 아이, 일부러 그러는 아이들, 좋게 말하면 안 듣는 아이들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싶은 아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간식을 먹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화나요. 화나고 화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양육 태도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자, 대신 그러면 그 기준을 아이에게도 당연히 적용해 줘야죠. 아이도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힘들겠지.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싫다면 쟤는 왜 맨날 똑같은 걸로 그래? 그게 싫다면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화내는 나도 그 반복을 먼저 멈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고요.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로 가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 상황에서의 자꾸 통제하는 훈육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영상 보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들 상담하고 댓글 보고 답변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네. 다들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도 부모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어때? 우리 아이들은 더 우리보다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거. 네.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이라도 한번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